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7장 실업 및 노동시장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절 실직, 구직, 자연실업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19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일부 근로자는 직업을 잃거나 퇴직하는 반면에 일부 실업자는 새로이 직업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실업 상태에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일정하게 결정되는데, 자, 이러한 동태적인 모형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경제원론 시간에 우리가 실업률 구하는 방법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15세 미만 인구는 우리의 관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아예 배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얘기하죠. 자,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미만의 인구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쓸게요. 요거는 이제 비경활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경활 인구.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실업률과 관련해서 관심사가 되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야.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핑크 색깔 나와 있는 요거를 경활 인구,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에 성공해 있는 사람들 취업자라고 쓸게요. 취업자. 그리고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요, 우리가 U라고 쓸까요? unemployer 해서 실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우리 책에서는요, 경제활동 인구는 주어져 있다고 할게. 요거를 L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고정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것도 변할 수 있어. 그냥 일하기 싫어서 비경활 인구로 내려가고 비경활 인구에서 또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로 갈 수도 있겠지만 논의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9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에다가 실업자 수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위에 그림을 보면 일부는 취업 상태에서 실업 상태로 가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실업자에서 이렇게 취업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 맞출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위에 나와 있는 그림 취업자와 실업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실업 상태였는데 이렇게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를 취업, 여기를 실업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업되었다가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 요걸 바로 취업자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취업자 수 얼마가 될까요? 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직률을 F라고 할게. 실업자들 중에서 이렇게 구직률 F가 뭐 finding이라 할까요? 그래서 뭐 구직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직률. 네, 그래서 구직률 곱하기 실업자 수. 이게 이제 구직자 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실업자 수야. 실업자 수. 일정 기간 동안에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를 살펴보려고 해. 내 몸이 자꾸 뚱뚱해진다. 그것도 비정상이고요. 자꾸 말라간다. 그것도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뚱뚱해지지도 않고 빼빼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정상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상 상태도 바로 뭐냐면 취업자에서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게 같아져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요게 일정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정상 상태. 그걸 평균적인 자연 실업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요, 실업자 수는 separate라 할까? S라고 할게요. 이직률에다가 취업자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S라는 것은 이직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위에 흐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실업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실업률은 우리가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소문자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L인데 L은 취업자 수, 실업자 수분의 실업자 수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실업률은 계산하고요.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실업률이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는 노동시장이 안정 상태에 있는 그걸 보려고 해요. 자, 다시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다, 우리가 정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안정적, 그리고 말 그대로 정상적인 이게 더 빼빼해지지도 않고 더 뚱뚱해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야. 스테이블한 그러한 상태에서 거기서의 실업률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직업을 새로이 얻는 사람의 수와 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과 나가는 에너지의 양이 동일하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구직률과 여기 U를 곱해서 취업자 수와 여기 실업자 수가 같아지는 이런 상태가 바로 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안정적인 상태 조건,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나와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구하기 위해서 자, 안정적인 상태에서 얻어진 요 공식 있잖아. 요거를 여기 계산되는 실업률 계산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과정이 나와 있는데 바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U가 있으니까 2로 바꿔서 우리가 대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2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우리 2로 정리하면 2는 어떻게 될까요? S분의 F, U 이렇게 될 거야.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2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을 해보면 정리하면 2가 여기 들어가 S분의 F, U 플러스 U, U. 오케이? 자, 그러면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자, 이거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S를 곱해 줄게요. 그러면 F 플러스 S분의 S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장기적인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실업률 요걸 나타내는 거는요. 그걸 자연 실업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실업률은 구직률과 이직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요 안정적인 실업률을 낮추는 방법은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간단합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당연히 잘리는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S는 낮추고 구직률은 높이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안정적인 자연 실업률 상태를 낮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를 통해서 보시면 자, 거기에 밑에 있습니다. 취업 인구의 1%가 매달 직업을 잃어. 그러니까 이직률이 1%니까 0.01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거기 보시면 직장이 이게 뜻이 뭐냐면 0.01이라는 것은 0.0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00개월 약 8년 정도 회사에 들어가면 다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평균적으로 8년 정도 직장을 계속 다니게 되더라. 100개월 정도 유지하더라. 요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실업의 주기가 평균 5개월 지속된다. F가 20%가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 구직률이 0.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실업의 주기가 내가 5개월 정도 있으면 취업을 하더라. 그 의미가 돼요. 실업의 주기가 대략 5개월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이직률과 구직률에 나와 있는 정보를 1로 나눠가지고 어떤 의미인가 뒤집어서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안정상태의 실업률, 우리가 자연실업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직률, 이직률, 이직률. 당연히 분자가 이직률이 느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실업률이니까. 자, 그러면 0.2 더하기 0.01, 0.01 이렇게 되면 요거 계산하면 0.04, 0.04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047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대략 한 5%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공공정책의 함이다라고 하면 정책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하면 이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네, 요거 자연실업률 낮추는 방법은 이직률을 낮추고 구직률을 높여야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연실업률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직과 이직. 요 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결정됐는가 요거는 구할 수 있는데 왜 실업이 존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언제나 빨리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면 구직률이 굉장히 1에 가깝다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그냥 거의 이직률이 제로에 가까우면 거기 보시면 구직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완전 고용이 될 수 있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아니야. 완전 고용이 되지 못하는 상황. 그것까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모형에 대한 한계는 네, 첫 번째로 왜 실업이 존재하는가? 왜 실업은 왜 존재해? 이렇게. 아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 고전압화 경제학에 시장이 아주 자유롭게 활동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요, 실업률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자연 실업률이 왜 제로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구직이 되지 않는 마찰이 없는 표현이라는 것을 쓰죠. 즉각적으로 구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프릭션이 왜 존재하는가? 마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유.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요걸 이제 책에서는요. 거기 197페이지가 보시면 이제부터 실업이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 구직과 임금 경직성, 그거에 대해서 왜 발생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실업률 구하는 공식뿐만 아니라 약간 평균적인, 정상적인, 동태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다이나믹한 동태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실업률 요걸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거는 구직률과 이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구직률과 이직률을 의미하는 거 뒤집어서 어떤 의미인가 그것까지 봤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공공정책을 실시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